자,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4회의 실무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세 번째 거. 우리 교재의 48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매출거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거래인데 카드 매출전표니까 17번 유형이겠구나.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개인 김영수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유형은 17번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할 때에는 합계 금액을 공급가에게 입력하더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설명에 날짜가 없는 경우는 이 전표에 있는 날짜를 잘 찾아서 요 9월 20일 날짜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런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월 20일 17번 카드 과세 매출, 신용카드사를 물음표 단추 눌러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무슨 카드인가요? 네, 신한카드사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확인. 네, 분명히는 거기 자전거라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자전거 아니면 상품 이렇게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공급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계 392 70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서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개인 김영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김영하고 엔터 치시고 김영수. 자,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전자세금란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0번 입력하고 지나가도 돼요. 0번 입력하고. 자, 분계는 카드 분계겠죠. 4번 분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그래도 개념 과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한카드사에서는 아직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처를 신한카드사로 해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되겠고,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잘 분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카드 매출 전표 이와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자전거 매입했으니까 아주 평범한 매입이죠.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 그럼 외상분계 하시면 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아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9월 21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21일 입력하시고 과세 매입이죠. 51번. 51번 과세 매입. 품명은 자전거였습니다. 그렇죠? 자전거.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어요. 100개 매입했고 단가는 156,000원. 엔터 하시고 거래처는 공급자죠. 이어명. 자,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은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전자 입력일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계는 아까 외상으로 모두 했다 그랬단 말이죠.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외상분계 2번 선택하시면 완전 자동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1716만원 부채 증가.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니까 자산 증가. 상품 재고자산을 매입했으니까 자산 증가. 네, 이런 문제였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도 매입거래인데 트럭을 매입했군요. 트럭. 자,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매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되겠다. 트럭이니까 51번 과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상품 운송용 화물 트럭을 매입했습니다. 8월 23일에 계약금 300을 지급했고 잔액은 9월 23일에 오늘이군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그럼 혼합분계해야 되겠군요. 먼저 지급한 요 계약금은 선급금이었겠죠.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기관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여기에는 좀 주의할 게 있죠. 밑에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을 고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9월 23일 날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23일인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기단서 51번. 네, 분명히는 화물 트럭. 공급가액에는 3천만 원짜리네요. 30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대주.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혼합 분계 3번. 자,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바꿔줘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도. 그래서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자, 밑으로 내려와서 먼저 대변에다가 아까 선급금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선급금,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받았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선급금이라는 자산. 그래서 계약금 준 것이 300이었어요. 3 플러스 또 대변에 나머지는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금액은 밑에 빨간 글씨로 3천만 원. 자, 탭키 눌러서 은행을 거래처로 고쳐야 됩니다. 기업은행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네. 여기 자료 설명에 만약에 상품 운송이라는 말도 없고 운수업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화물 트럭만 나올 경우는 만약에 그 유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회사가 칠성물산이 자전거 도소매업을 하는 것이죠. 자전거 도소매업에서 상품 운송용 트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송용이라는 글자도 없고 그냥 화물 트럭만 구입했다. 화물 트럭 구입했다 하면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화물 트럭을 무슨 용도로 샀는지 좀 애매하니까 아마 문제에서 이 용도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물 트럭을 샀다. 그러면 자전거 판매점에서 화물 트럭 샀다는 건 뭐 왜 샀겠어요? 운반하려고 샀겠죠? 차량 운반구로. 혹시 용도가 안 나왔다 그래도 차량 운반구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다 용도를 알려줍니다. 용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이 김 사장이 자전거 판매가 잘 돼가지고 자동차 대리점을 또 하나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대리점, 기아 자동차 대리점을 내가지고 화물 트럭을 판매용 화물 트럭을 매입했다. 이렇게 하면 상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화물 트럭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업태 종목이 자전거로 돼 있으니까 이건 상품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자전거, 자동차 이렇게 돼 있으면 화물 트럭 샀다 그러면 용도를 밝혀주지 않으면 상품으로 처리해도 맞았다 그래야 되고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도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채점 시비가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 저 종목이 자전거, 자동차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거 판매용 트럭으로 판단을 했다. 문제가. 그런데 여기 종목이 자동차가 없는데 여기 용도가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판매용으로 판단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사는 종목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냥 화물 트럭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는 전자 계산서더라 이거예요. 예, 세금자가 없다. 파란색 계산서니까 53번이더라. 빨강색 계산서는 13번 면세. 파란색 계산서는 매입에 관한 면세니까 53번 면세 유형이 된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경팀 직원의 지출증빙 수치 실무 교육을 받고 수령한 전자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혼합분계하시면 되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9월 25일 날 학원에서 받은 계산서입니다. 자, 9월 25일 거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25일 날 53번 면세 매입. 품명에는 지출증빙 수치 실무. 공급가에게는 12만 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너뛰게 되는 거죠. 삼정학원. 전자계산서도요. 1번 전자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혼합분계로 해야 되겠고 개정과목을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로 여러분 바꿨죠? 네, 코드는 800번대 코드를 골라야 돼요. 교육훈련비. 생산부 직원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800번대 재경팀이니까.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 되는 것입니다. 12만원 입력하시고 탭 눌러서 기업은행으로 바꿔라. 네, 53번 면세 유형에 해당되는 계산서 입력이었습니다. 다음에 7번째 문제는 또 매입인데 4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면세 사업 매출 촉진을 위하여 광고를 의뢰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실성물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라.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왜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라고 했으며, 네, 여기서 자료 설명해 보면 면세사업의 매출 촉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광고 기획의 이 비용이 지금 공급가액 120만 원의 지출은 면세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광고한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에 이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4번 불공. 54번 불공.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9월 27일자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27일이고 54번 불공. 왜 불공의 첫째는 세금 계산서여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란 말이죠. 그런데 사유가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돼.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지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여기 몇 번이냐면 4번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여기입니다. 클릭하시고 선택. 그리고 품명에는 광고기획이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에 120만원 쓰시고 거래처에는 반포기획이라고 쓰시고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전자입 세금은 1번 하시고 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현금이다 라고 했나요? 네, 밑에 계산서 밑에 현금으로 되어 있군요. 1번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출금전표 한 줄인데 상품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네, 광고 선전비로 바꾸는 거예요. 833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품명과 개정 과목을 꼭 비교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품명과 개정 과목을 꼭 비교하면서 개정 과목을 마무리해야 돼요. 자, 불공유형 문제 해당되는 거.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전표와 부가가치세 문제를 모두 했고요. 그러면 이제 칠성물산의 결산을 한번 해보고, 아까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칠성물산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손익 계산과 이연. 이자 수익 중 다음 연도 회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14만 원이 있다라고 계산을 딱 해서 찍어줬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 금년에 받은 이자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14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을 당기에서는 빼줘야 되죠. 예, 이자 수익을 빼준다는 건 뭐냐면은 수익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예, 수익 취소.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어떤 분계를 하느냐, 차변에 이자 수익 14만 원, 이게 뭐예요? 수익 당기 거에서는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수익이니까 취소시켜주고, 대변에는 미리 받았다, 미리 받았다 이거예요. 부채 증가입니다. 미리 받은 수익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회계 처리를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말하죠. 수익의 이연이다. 1번은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물론 날짜는 12월 31일자로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결산일 현재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차료 20만 원이 미계상되어 있다. 네, 20만 원 미계상. 결산일 현재 미계상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료를 다음 달 1월 15일 날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은 지났죠? 12월 달 임차료를 계상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임차료를 계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비용 발생이.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발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안 줬으니까, 예, 그것이 바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다 이겁니다. 1월 15일 날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약정서에. 그것을 우리가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지급 비용은 내년 1월 15일 날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차변에 오면서 없어지고 대변에는 이제 뭐가 되겠까요? 지급을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 대신에 이제 현금이 나갔다든가 보통예금이 밖에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 분계를 일반 전표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비용 발생 20만 원, 수익 취소 14만 원에서 당기 순이익이 이 처리에 의해서 6만 원이 감소하겠네요. 비용이 20만 원 발생하고 수익이 14만 원, 아니 34만 원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겠네요. 수익 취소되면서 비용이 20만 원 발생하니까 이 수정 분계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당기 순이익의 감소가 34만 원이 발생한다. 맞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봅시다. 매입매출 전표를 닫고 일반 전표에 12월 날짜까지 위에다 다 입력합니다. 31일. 네. 입력을 해서 자, 수익을 취소시켜 주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 얼마였죠? 14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부채 14만 원 이렇게 하시고 또 차변에 임차료 비용 발생 임차료도 800번대 써야 돼요. 네, 얼마였습니까? 2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 달에 줄 거다. 20만 원.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수익의 이연이요. 밑에 있는 분계는 비용의 발생입니다. 네. 비용의 발생에 해당되는 수정 분계였다 하는 것이죠. 네, 또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가 나오죠.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2019년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행한 결과 당기 법인세 부담액은 43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 내납 및 원천징수 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이거 아주 친절하게 선납세금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주더라도 우리가 자동 결산할 때 선납세금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입력하기 전에는. 그래서 법인세가 지금 430만 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선납세금도 있으니까 선납세금 뺀 금액을 입력해야 되고 선납세금은 별도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한다. 우리는 자동결산이 훨씬 쉽더라. 네, 그러면은 우선 법인세 하나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 문제가 아니니까 무시하고 법인세 하나만 자동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서 합계 잔액시산표를 결산일로 확인합니다. 12월 31일자. 그래가지고 당좌 자산 속에 있는 선납세금을 찾아봅니다. 맨 끝에 있네요. 잔액이니까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은 차변의 잔액을 보는 것이죠. 차변의 잔액. 자, 1354000을 시험지에다 메모해야 되겠죠. 예. 1354000을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이 메모를 해야 됩니다. 자, 선납세금을 이제 일반 전표에 가서 처리합니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 선납세금 아까 차변 잔액을 없애려면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우리가 방금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차변 잔액을 확인하고 왔잖아요. 이제 대변에 선납세금. 네, 대변의 선납세금이에요. 아까 메모했던 1354 플러스 아니면 뭐 합계잔액시산표 가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하는 방법도 알죠? 여러분 선납세금 여기서 오른쪽 버튼 안 되네. 복사. 컨트롤 C가 되는지. 그래서 입력하시고 이제 차변을 뭘로 하느냐? 법인세로 대체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으로. 그래서 차변에 법인 하고 엔터 쳐서 법인세 등 998 이걸로 대체를 합니다. 1354 플러스 이 전표를 먼저 입력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요. 여러분이 입력할 숫자를 마련을 합니다. 아까 430만 원이었죠. 법인세가 430만 원 마이너스 지금 입력한 135만 4천 원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시험지에다 입력해야 되겠죠. 시험지에다가 2,946,000을 메모를 해둬야 되겠더라.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여기 결산 자료 입력. 여기가 자동 결산하는 곳이죠.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확인. 자, 다른 거 모두 기말상품 재고액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로. 예.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법인세 계상란을 보시면 그 위에 법인세 하나가 입력된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선납세금을 입력한 숫자입니다. 그 밑에는 차감한 금액 아까 계산해놨죠? 2946000 입력하고 엔터 치고 나서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법인세 등이라는 9번에 있는 숫자가 430만원으로 딱 맞춰집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은 아까 일반전표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 것이고 요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법인세는 우리가 기중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요. 밑에 있는 2,946은 결산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계가 미지급 세금으로 나타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야죠. 네,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보세요. 자, 일반 전표를 조회해 보시면 자, 하나씩 봅시다. 결차 결대에서 매출원가 대체분계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매출원가 대체분계는 결산 때 한꺼번에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 빼고 기말상품 재고를 뺀 것을 상품 매출원가로 계산해가지고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시키는 거. 이게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그 다음 그 밑에 법인세 294만 6천원 이 부분만을 비용 발생시키고 차변에 대변에는 미지급 세금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세금이다. 부채로 미지급 세금 2,946,000 두 건만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분계가.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 수정분기는 이거밖에 없지만 이게 사실 결산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면은 결산 수정분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거. 대차가 차이가 없는지부터 보고 대차가 차이가 없더라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 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는가 보는 겁니다. 자, 보는데 지금 현재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비용이나 이런 거 잔액이 다 있죠. 이게 결산이 끝나면 잔액이 없어져야 돼요. 비용이나 이런 게. 네. 그 다음에 자본도 보면은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자본에. 여기 자본에. 자, 2월 이익잉여금밖에 없죠. 예. 결산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쪽에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와야 되죠. 단기 순이익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죠.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 순이익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산 전에 합계잔액시산표에 와서 보면은 비용이 전부 잔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네, 잠시 후에 결산이 끝나면 이게 없어져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이상 없죠? 자, 닫아주세요. 자, 이제 뭐부터 보느냐? 손익계산서를 그 다음에 봅니다.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제조업이면.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제조원가 명세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12월로 작성을 해요. 자, 여기서 메모할 것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당기 순이익입니다. 283,956670 여러분이 이거를 딱 메모해 놔보세요. 283,956670 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보십시오. 확인했죠? 자, 손익계산서 닫아주시고 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저장된 거 불러오지 마세요. 아니요 해서 새로 작성하세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 단기순이익 메모하세요 그랬죠? 이거하고 일치하는가를 보라 이겁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넘어오죠. 네, 요 당기순이익하고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것이 당기, 여기가 지금 당기고 여기는 전기입니다.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어디예요? 당기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왔죠. 요 두 개가 더해집니다. 요 두 개가 더해져서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76262가 됩니다. 자, 376으로 시작된다고 기억하세요. 아니면 적어 놓으셔도 돼. 376. 이게 뭐예요? 당기의 뭐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3억 7,600이 차기로 넘어갈 거예요. 예, 잘 그거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누르느냐? 이걸 눌러요. 전표 추가. 전표 추가. 5건이 추가됐죠? 확인. 자, 이 전표 추가하고 나서 일반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걸 조회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시험에서는 어디까지만 넘어온 거냐면 여기 결차 결대 여기까지만 넘어온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결차 결대. 그러니까 몇 번까지만 넘어오냐면 5번까지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6번부터가 지금 방금 전표가 추가된 것들입니다. 자, 무슨 붕괴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자, 6번 전표는요, 상품 매출과 이자 수익, 요 두 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까지 3개네요. 이 3개의 이익이 손익계정 대변으로 전부 대체되는 분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상품 매출도 수익이요, 이자 수익도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 수익 하나하고 영업의 수익 2개가 손익계정 대변으로 다 갔습니다. 6억 얼마가. 네. 자, 그 다음에 7번 전표는 뭐냐? 이것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합계잔액시험표에서 봤던 모든 비용들,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급여 이런 판매 관리비까지 전부 이 금액 전부가 손익계정 차변으로 왔죠. 예, 3억 3천 요게. 그래서 아까 6억 얼마의 수익에서 3억 얼마의 비용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아까 3억 얼마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계잔액시험표를 조금 이따 보면은 수익과 비용이 전부 제로가 돼 있어요. 이 분기에 의해서 잔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밑에 보려는 게 지금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는 게 밑에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아까 그 당기 순이익이 아마 3억이 아니라 2억 8,300이었나 봐요. 당기 순이익.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정 차변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자본계정 대변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말 자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 그런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에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9번 전표가 2월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2018년도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죠. 2018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9,2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차변에 오게 되죠. 예, 차변에서 2월 이익잉여금 차변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 그러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단기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인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전기에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두 개가 더해집니다. 이 두 개가 더해져서 3억 7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 3억 7,600.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10번 전표입니다. 자, 마지막 요 10번 전표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단기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과 전기에서 넘어왔던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해져서 이것이 3억 7,600인데 이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차변에 오면서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되죠.
예, 이 분계가 뭐냐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377번 코드가 375번이라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이것이 나중에 2월이 될 때 이게 이제 장부가 여기서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 데이터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마감 후 2월을 하잖아요. 지금 손익계정은 지금 마감이 된 거예요. 손익계정은 마감이 됐는데 재무상태표 계정이 아직 마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할 때 요 마감 후 2월을 한단 말이죠. 데이터 체크 가가지고 검사를 시작해서 오케이 오류가 없으면 닫고 전부 닫은 다음에 마감 후 2월을 누른다 이거죠. 마감 후 2월을 누르면은 우리가 당기 결산 자료가 이제 차기로 2월 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2월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월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넘어온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이제 2월이 지금 안 넘어왔죠. 2018년도 그대로죠. 여기에 넘어올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왜? 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2월 이익잉여금을 자본 증가시키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빼버렸죠. 자동으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산에서 마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할 때 수기로 입력을 하죠. 그러니까 전기에는 전산이 안 됐다 이거예요. 전기에는 전산 작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기로 한다. 수기로 하니까 이걸 입력해 줘야지. 그런데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거기에는 아직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2월 되기 전에 거를 인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감이 됐으니까 이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예요. 자, 재무상태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조회하면은 여기에는 아직 이렇게 자본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해, 이익잉여금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죠 아직. 여기 376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월이 되면 아까 그 분계에 의해서 2월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분계인데 이걸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 그 분계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이것까지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분계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장부를 마감하게 되면 이 분계가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말 재무상태표를 보고 2월을 시키는 입력을 수기로 할 때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아직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시산표를 한번 보죠. 합계잔액 시산표가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제 장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우선 손익계정이 마감됐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모든 매출의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조금 전에는 여기 잔액이 있었습니다만은 잔액 없어집니다. 왜냐?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손익계정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것도 잔액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전부 손익계정으로 가버렸어요. 또 판매비와 관리비 모두 차변에 있던 이거 잔액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손익계정으로 가고 제로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잔액이 없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그대로 다 가버렸습니다.
예. 처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여기 잔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마지막 전표에 의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전부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만 남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합계전액시산표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면 계정 과목이 이걸로 돼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런데 차기로 2월 된 거에는 이걸로 표시되어 있어요. 2020년으로 만약에 2월 작업이 되었다면 이걸로 표시되어 있다. 계정 과목이. 요거는 2019년도까지 쓰는 계정 과목이고 2020년도로 넘어가는 기초정보 관리로 넘어가는 그 재무제표에는 요거 재무상태표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져서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건 시험하고 이렇게 크게 관련은 없고요. 여러분 무조건 시험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해야 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굳이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해 주면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그게 자동으로 만약에 2월이 됐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수기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고쳐서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기 마지막 문제가 좀 있군요. 재무상태표 조회해라. 3월 말 매출채권 매입 채무 금액은 각각 얼마냐. 자, 매출채권 하면은 2개, 매입 채무 하면 2개 계정 과목이죠. 이걸 조회할 때는요,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양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재무상태표를 열면은요, 여러분이 12월도 열 때 여기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혹시 어제 검색하면서 에러 뜨지 않으셨나요? 안 났습니까? 네. 에러가 나는 이유는요,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에러가 나는 건 이것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제 거는 에러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결산 마무리 작업을 다 했죠.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데 여러분 에러가 나더라도 뭐 재무상태표에서 이거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지금 이 과목별에서 보려면 어떻게 더해야 되냐면 외상매출금에 요 3726817000 또 받으러움에 여기 2475000 요걸 제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3월 말이야. 문제를 3월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러니까 3월로 조회하니까 에러가 안 났구나. 12월로 조회하면 여러분 에러가 났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상 매출금에 여기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 더해야 되고 받으러움도 여기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요 장부 금액 요걸 더해야 돼요. 자, 한번 더해 볼게요. 102088000 더하기 2975000 답이 있나요? 131? 제가 잘못했나요? 1020888 아니 거기서 해야 돼요. 네. 이걸 두 개를 장부 금액으로 더하니까 맞지 않죠. 자, 요 두 개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요 두 개. 네. 이 금액. 자, 102770 더하기 30000 더하니까 132770이에요. 매출채권 132770 있죠? 자, 그런데 자, 요 두 개를 더해 놓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제출용에 있다 이겁니다. 제출용 요 매출채권. 그래서 요 금액을 더합니다. 요 금액을. 그런데 밑에 대손충당금도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대손충당금을 감안하기 전에 매출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출채권의 장부 금액이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이 금액에서 요 괄호 속에 있는 음수 932000을 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과목별에서 보면은
매출 채권 장부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이 금액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즉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장부 금액의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그냥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네요. 그냥 매출 채권.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감안하지 않은 이것과 이것만을 더한 거예요. 자, 그거 요 제출용에 여기에 두 개 더해진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죠. 매입 채무도 두 개 더해진 게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출용에서 검색을 해야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2019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중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어디냐? 그럼 계산서 합계표는 어디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박스에 있죠? 네, 여기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계산서 합계표 1월부터 6월이니까 여기다 기간을 그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1월부터 6월로. 네, 그래서 발급한 건수, 계산서를 발급받은 건수군요. 그러니까 매입이죠. 예. 발급받은 거래처 중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냐 그랬는데 여기 4개 중에서 제1화원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자외하고 나누어서 봐야 되군요. 자, 전자외에 세매짜리가 하나 있고 예, 그러면 세매짜리가 답이겠네요. 네. 삼경경리학원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네. 그러니까 전자 소개 한번 찍어보고 전자외 한번 찍어보고서 예, 여기 매수가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4회 실무수행평가 문제 우리 같이 풀어봤습니다.